스톡옵션이라는 개념은 좀 독특한 개념이죠. 스톡옵션을 받아봤자 내가 당장 주주가 되지 않습니다. 스톡옵션은 세 가지 관점에서 미래의 시점에서 이 세 가지의 조건들이 전부 다 맞을 때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건 거죠.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주주스쿨의 류지연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스톡옵션을 거부하는 MZ세대들의 심리, 그리고 스톡옵션 1% 줄 바에는 차라리 연봉을 올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MZ세대들의 심리에 대해서 왜 과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,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양면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경우들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. 지난 3월에 정기주총 때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좀 나눠주려고 했고,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오히려 꽤 많은 MZ세대들의 직원들이 나는 스톡옵션을 올려줄 바에 그냥 연봉 올려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 거죠. 근데 사실 대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름 굉장히 상처를 받은 건 거예요. 내가 그래도 회사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고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임직원들에게 줬는데 왜 이걸 거부하지? 라고 좀 섭섭한 마음을, 서운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대표님의 입장도 좀 이해가 되고, 또 이걸 거부를 하는 또 임직원의 입장도 일견은 이해가 되거든요. 자, 그래서 MZ세대들이, 임직원들이 스톡옵션보다는 오히려 연봉 인상을 선호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이유는 가장 심플해요. 스톡옵션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. 주식을 주는 거야? 돈을 주는 거야? 뭘 주는 거야? 이런 건 거죠.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서로 간의 이해도를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. 여러분들 주식을 주는 것과 스톡옵션을 주는 게 뭐가 차이가 있죠? 받는 사람 입장에서 주식을 받는 게 좋은 건가요? 아니면 스톡옵션을 받는 게 좋은 건가요? 이런 부분에 대해서, 차이에 대해서 직원들과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. 스톡옵션이라는 개념은 좀 독특한 개념이죠. 스톡옵션을 받아봤자 내가 당장 주주가 되지 않습니다. 스톡옵션은 세 가지 관점에서 미래의 시점에서 이 세 가지의 조건들이 전부 다 맞을 때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건 거죠. 첫 번째, 미래의 특정한 기간, 예를 들면 3년 뒤에 특정한 수량의 주식을 특정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미래의 기간은 상법상 적어도 2년 이상을 최소한 기다려야 돼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건 거죠. 우리 회사 주식이 지금 10,000원인데 3년 뒤에 우리 회사 주식 100주를 10,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그대로 너에게 줄게. 3년 뒤면 우리 회사는 주식은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10,000원으로 우리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. 이 스톡옵션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그 임직원들과 이 회사 사측 간에 어느 정도 일치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개념에 대해서 일치가 되고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질문. 근데 그럼 과연 제가 스톡옵션을 받으면 언제 대박이 날 수 있는데요?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. 여러분들 스톡옵션을 받으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스톡옵션이 대박이 날 수 있을까요? 스톡옵션으로 돈을 벌 수 있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?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.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먼저 스톡옵션을 받아요. 두 번째, 최소 2년 이상 열심히 일을 하고요. 세 번째, 시점이 됐을 때 본인이 행사 가격을 지급을 하고 스톡옵션을 주식으로 받아야 되고요. 네 번째, 그 주식으로 받은 주식이 본인이 지급한 행사가보다 현저히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고, 그리고 나서 그 주식을 팔고 주식과 행사가의 차익만큼을 내가 남길 수 있는 것이죠. 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입니다. 예를 들면 10,000원짜리 주식을 2, 3년 열심히 일을 해서 본인이 3년 동안 일을 하는 과정에서 10,000원짜리 주식이 11만 원이 됐어요. 그랬을 때 여전히 10,000원으로 이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한 주식을 살 때마다 10만 원의 갭 차이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는데, 그걸 또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식을 팔아야만 실질적으로 나는 대박을 낼 수 있는 거고, 이 과정이 사실 MZ세대들에게는 와닿지 않아요. 대표님, 2, 3년? 아니, 평생 직장도 없는 시대 2, 3년이면 이게 진짜 연급의 시간이에요. 이게 내가 그때 일을 하고 있을지 안 하고 있을지, 한국에 있을지도 모르고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2, 3년을 기다렸다. 2, 3년 기다렸다고 진짜 회사가 그렇게 10배 성장할 수 있는 보장이 있어요?
그것도 없고 10배 상장했다고 치자. 그럼 그게 상장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팔아요? 이 과정이 사실 너무 복잡한 건 거야. 그냥 MZ세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. 그거 다 알겠는데 대표님 의도는 너무 좋고 고맙고요. 그냥 성과급이라 1,000만 원 더 주시죠. 저 그걸로 그냥 코인을 할래요. 이런 생각을 하는 건 거죠. 코인은 지금 넣으면 당장 10배가 진짜 될 수도 있고 10분의 1배가 될 수 있지만 눈앞에 잡히는 건 건데 사실 대표님은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설득에 실패합니다. 첫 번째, 스톡옵션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 이해 안 되고 두 번째, 그거를 개념을 이해시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스톡옵션이 이 까다로운 절차를 다 거쳐서 스톡옵션이 대박이 나는 케이스가 실질적으로 가능성을 따지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스타트업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줄 때 그냥 내가 스톡옵션 줄게 라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 이 가치도 별로 모를 수도 있고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스톡옵션을 줄 때는, 제공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스톡옵션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만들지에 대해서 좀 전략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. 최근에 많은 대표님들이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그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펼치는지 몇 가지 유형을 한번 좀 파악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 동종업계에서 스타트업에서 실제로 스톡옵션을 받아서 직원이 대박난 사례들을 구체화시켜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몇 주를 받았는데 2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걸 주식을 팔아서 이만큼 대박이 났다라는 사례를 드는 케이스들이 첫 번째 있을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본인 회사가 만약 업력이 조금 있고 투자도 받았다면 기존에 지난 5년간 투자를 받을 때마다 우리의 회사의 가치가 얼마나 상승됐는지를 좀 정리를 해서 그걸 그래프로 보여주는 대표님들도 있더라고요. 그렇죠. 예를 들면 지금 2022년이다. 그러면 2017년도에 우리가 회사가 예를 들면 1억 원 가치였다. 그 다음에 2018년도에 가치가 요만큼 올랐다. 2019년도 가치가 요만큼 올랐고 20년 가치는 요만큼 올랐고 21년, 22년 요렇게 올라왔다. 그래서 그래프상으로는 요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요 정도의 행사가를 우리가 주니까 지금 이미 받는 것만으로도 요 정도의 차익이 있을 수 있다. 근데 우리가 향후에 더 성장을 하면 차액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. 라는 것을 히스토리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임직원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전략도 펼치시는 분들을 제가 좀 봤고요.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우리 회사의 주식이 거래가 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이라면 그 거래가를 공개를 하기도 합니다. 왜냐면 대표님 저희가 상장회사도 아닌데 뭐 이거 주식 받아봤자 전 휴지 조각인 것 같은데요.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. 최근에 우리가 투자 받았을 때 주당 17만 원의 투자를 받았는데 투자 받은 이후에 이걸 주당 15만 원 정도로 거래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을 받기만 하면 적어도 15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야 라고 부주가 거래됐던 사례들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. 자,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MZ세대들은 훨씬 더 기존 세대들보다 현실에 집중합니다. 예를 들면 요즘 뭐 차박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데 그게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내가 집을 살 수 없을 바에는 차라도 넉넉한 걸 사서 여행 다니면서 내가 현재를 즐기자 라고 해서 이제 주로 SUV나 차박이 가능한 좀 커다란 차들이 많이 팔리는데요. 그만큼 현실에 더 집중한다는 것이죠. 근데 스톡옵션은 장점이 있어요. 그죠? 이게 만약에 스톡옵션을 받아가지고 잘만 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그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미래적으로 굉장히 멀기도 하고 이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설득시키고 이해도를 맞추고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스톡옵션의 가치를 실제로 느낄 수 있게 만들지 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MZ세대들이 생각하는 스톡옵션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대표님들의 고민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지금까지 주주스쿨의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.